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할 거는 웹장닷컴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 사람이랑 얘기해 봤더니 어떤 걸 개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손으로 써요. 이렇게 손으로 쓰신 다음에 그거를 표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 앞에 요구사항명이 이제 기능입니다. 기능. 이런 전체적인 회원관리, 지금 요거는 회원관리입니다. 회원관리에 해당되는 것에 요구사항명이 기능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메뉴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게 많아요. 이건 회원관리는. 회원가입도 있고 탈퇴, 내정보 보기, 내정보 수정, 비밀번호 변경, 그 다음에 로그인, 로그아웃.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서 쓸 거는 이제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도 로그인, 로그아웃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 강제 로그인 하는 것은 회원 관리 하시는 분이 그 로그인, 로그아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개발할 거는 질문 답변입니다. 질문 답변 밑에 보시면 그 질문 답변에 4번이에요.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보시면 일반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니까 로그인을 안 한 사람이네. 안 한 사람은 리스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회원은 이건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해야 질문을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질문하기를 해서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답변하기는 일반 회원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로그인을 한 사람이 답변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할 수 있고 자기 질문에 자기가 답변을 다는 건 좀 무섭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질문에 자기가 답변 다는 거는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 내용이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없으면 그거를 굳이 개발을 안 하셔도 돼요. 개발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그냥 답변하기, 질문하기가 있고 답변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게시판에는 글쓰기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질문하기와 답변하기를 따로따로 두고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질문 수정, 그 다음에 질문 삭제는 이거 본인 겁니다. 본인이 등록한, 얘도 본인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본인이 등록한 거는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씁니다. 로그인 정보. 그럼 위에 보시면 여기 로그인 정보에 로그인 로그아웃이 여기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원관리에 로그인 로그아웃이 먼저 개발이 돼야 되네요. 순서상. 이해되시죠?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로그인 로그아웃을 개발을 안 해주네. 그러면 나는 손가락 빨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강제 로그인.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죠? 예,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름, 이메일, 등급번호, 등급명 필요하죠? 이 데이터를 강제로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넣을 수 있죠. 부여에다 넣은 다음에 우리가 변수로 만드는 스태틱 변수, 퍼블릭 스태틱 변수로 만드는 데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단 DB에 있는 정보를 넣으셔야 돼요. 단 DB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쳐서 넣어가지고 저장을 해놓는다. 아시겠죠? 그냥 그 로그인하는 메뉴만 만들어 놓고요. 로그인 하라고 시켜놓으면 그걸 강제적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로그아웃을 하라고 그러면요, 걔를 널로 만들면 돼요. 되게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제 로그인을 시켜서 사용을 한다. 되셨나요? 개발이 완료가 되면 로그인으로 연결을 해야 한다. 그 로그인은 사실은 내 메뉴가 아니죠. 제가 개발하는 메뉴가 아니에요. 저는 질문 답변을 개발하려고 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회원 관리를 건들면 안 되니까 그냥 내 메뉴에다가 맨 끝에 로그인 로그아웃 한 개 넣어 놓고요. 강제 로그인 로그아웃 해놓고 나중에 이 메뉴를 지우면 되죠. 이해되시죠? 지우면 어디 가서 로그인 해야 돼요? 회원 관리. 회원 관리 가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강제 로그인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DB부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AO, 보드 DAO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드 DAO 중에서 이제 그 이쪽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쪽에 해당되는 것은 웹장입니다. 웹장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메뉴도 지금 이제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제 메뉴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웹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가셔서 메인 부분에 메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정리를 하시면 지금 요거 메뉴가 지금 요거랑 틀리죠. 요거사항 정의사하고 틀립니다. 정의사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1번이 회원관리입니다. 회원관리로 가자. 그래서 1번 회원관리로 쓰겠습니다. 이대로 맞춰서 회원관리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지금 공지사항이네요. 2번이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아무 생각 없이 요구사항 정의된 대로 그냥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미지 게시판입니다. 이미지 게시판이고요. 선생님 이미지는 콘솔인데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이미지 파일명만 넣으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파일명만. 나중에 외부로 그 파일명이랑 연결해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해놓으면 돼요. 지금은 파일명만 저장했다가 꺼냈다가 하는 걸 만드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드셔서 사용할 게 뭐냐면 질문 답변입니다. 질문 답변도 여기 이제 메뉴상 보여요. 질문 답변. 메뉴상 보이시는 메뉴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해당되는 게 그 메시지네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로그인을 해야 보여요. 로그인을 해야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은 게시판입니다. 6번에 해당되는 것을 6번 게시판. 콤마를 안 찍는 게 좋겠네요. 어떤 데는 찍어야 되고 어떤 데는 안 찍고 해서 콤마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블랭크를 2번을 띄어서 하나 둘 이렇게 조금 넓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종류는 밑으로 내리시는 게 좋겠네요. 밑으로 내려서 그 시소를 한 개 더 만들고 여기 0번에 해당되는 것을 위에서 빼고 밑에다 이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시고요. 되셨나요? 뭐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용하시는데 그 하실 거는 이게 사라지는 메뉴와 계속 있는 항상 존재하는 메뉴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라지는 메뉴들을 보셔야 돼요.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로그인을 해야 나오고요. 로그인을 안 하면 안 나오는 그 메뉴입니다. 그 로그인을 해야 메시지 쪽으로 가서 메시지도 보내고 메시지도 받고 이런 기능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이런 메뉴를 뒤로 빼세요. 뒤로 빼세요. 그러면 게시판이 앞으로 오고 메시지가 뒤로 가야 되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관리자가 해야 된다 그런 걸 더 뒤로 빼세요. 그 회원이 그 모든 사람이 다 보여야 된다 앞에 넣고요. 그 다음에 회원 그 다음에 넣고요. 관리자를 그 다음에 넣으세요. 그래야 조건으로 만들었을 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메시지 부분을 컨트롤 X 메시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게시판 뒤로 해서 뺍니다. 이게 드래그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그 파란색에서 그 마우스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당기시면 이게 이동이 돼요. 이렇게 되시고 여기가 5번이고요. 메시지 게시판이 5번이고요. 메시지가 6번이다.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 정의할 때도 이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를 바꾸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럼 번호가 맞죠. 번호가 맞아서 순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냥 썼고요. 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요구사항 정의 딱 안 맞는데 딱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맞추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상도, 글자 크기, 폰트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데 지금 현재 콘솔로 하는 거는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만 잘 나오시면 되세요. 이 정도 해서 메뉴를 만들 거다. 됐네요. 그럼 이제 사실은 공지사항이 2번이 됐어요. 그 공지사항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2번 밑으로 케이스 2 이거 케이스 2 제가 밑으로 내리려고 했는데 엄청 Alt 키만 눌러야 되는데 컨트롤 Alt를 눌러서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쇼핑몰은 없습니다. 주소 처리한 거는 이렇게 장바구니도 없으시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런 주소는 현재 이런 주소는 지우시고요. 지금 번호도 이제 6번까지인지 5번까지인지 이거는 이제 보면서 회원 가입이 됐으면 이렇게 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되고요. 메인에다가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도 되는데 메인에다가 뭐 로그인 한 개 전부 다 만들어 보자 쓰는 거. 그래서 이제 메인 부분에 스캐너 이렇게 있는 스캐너가 있는데 스캐너는 여기서 둘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따로 꺼낼 겁니다. 메인에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걸 한 개 만들자. 변수를 하시고요. 퍼블릭으로 쓰시고요. 스태틱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로그인 지금 이제 로그인 부여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로그인 부여가 없다고요. 로그인 부여가 없으니까 그냥 스트링으로 일단 써놓을게요. 로그인
equal 뭐 null 이렇게 해서 null을 맨 처음에 집어넣는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그인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멤버 밑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들었는데 그 멤버 부여에 보시면 이렇게 로그인 부여를 한 개 만들어놨어요. 로그인 부여 안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이메일, 그다음에 그레이드 넘버, 그레이드 네임을 관리를 해주는 이런 부여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꺼냈다가 하는 이런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분석에 따라서 화면에 뭐가 보이지, 회원에 관련된 정보가 뭐가 보이지, 그거를 먼저 집어넣고 사용자가 뭘 입력을 해서 회원 관리를 하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집어넣어서 로그인을 한다. 그럼 그런 정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처리할 때 관리자입니다, 일반 회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레이드 넘버 가지고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지정을 해서 넣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그래서 1번 화면에 나타나는 로그인 정보를 여기다 전부 다 쓴다. 2번 그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를 여기다 쓴다. 3번 처리되는 정보를 여기다 쓴다. 되셨죠? 그래서 합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레이드 넘버는 내가 관리자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내려면 그레이드 넘버가 필요하다. 내가 관리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 관리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값을 넣어놓는다. 관리자입니다 라고 넣어놓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걔가 그레이드 넘버라는 얘기죠. 그레이드 넘버. 이해되시겠죠? 네. 프로그램은 다 똑같아요. 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가 관리자입니다, 일반 회원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수를 한 개 선언하고 값을 넣어놓는다. 쉽죠? 이런 개념은 계속 갑니다. 끝까지. 이해되시겠죠? 개발하면서 여러분이 개발자로 있을 동안에도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서 사람이 말로 하는 것을 코딩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뭐가 만약에 일반 회원이면 뭐가 이런 등급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변수를 한 개 선언하고 값을 저장해 놓으면 되는구나.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얘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기 패키지를 그냥 복사하세요.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지금 웹장 완성할 거라고요. src 클릭하시고요. 붙여넣기.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위치.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안 돼요. 클릭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멤버 밑에 부여, 이렇게 해서 멤버 부여를, 로그인 부여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 나머지는 좀 닫아두셔야 돼요. 제가 작업하는 거 이외에 좀 닫아놓고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얘를 갖다가 이제 쓸 거예요. 그럼 타입을 정할 수 있죠. 그 다른 데다 만들어도 되긴 한데 여기다가 직접 만들었어요. 메인에다가. 메인 클래스 바로 밑으로 이제 퍼블릭. 다른 데서 아무 데서나 접근이 가능해요. 스태틱. 로그인 하지 않고 얘가 메인부터 실행이 되니까 메인부터 실행이 되면서 바로 자동으로 올라가요. 아시겠죠? 자동으로 올라가시고 스트링이 아니라 이제 로그인 부여가 되는 거죠. 로그인 부여에 해당되는 것을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임포트 시켜라. 로그인 부여고 로그인이라고 써놨습니다. 요거 고쳐주세요. 스트링 아닙니다. 스트링 아니고 로그인 부여 타입으로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가 있다. 아시겠죠? 네, 들어가 있는 걸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좀 고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요. 이제 저희는 DB 데이터베이스, 요거 옛날에 짰던 JDBC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걸 좀 고쳐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고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DBC를 사용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쓰시는 JDBC 중에서 필요한 객체 요거 계속 쓰네요. JDBC에 DAO 만들면 필요한 객체를 계속 써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전부 중복이 되니까 이거 안 썼으면 좋겠다. 안 썼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얘를 다른 곳에서도 이제 똑같이 쓰니까 얘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클래스로 만들어서 얘를 이제 생성을 해서 쓰시거나, 그러면 이제 앞에 객체 이름 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그러니까 new에서 쓰시는 거죠. new에서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두 번째 방법은 상속을 받거나, 클래스를 만들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얘가 인프리먼트를 상속하고 있어요. 클래스를 상속하려면 익스텐스를 상속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익스텐스가 있으면 얘를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상속할 수 없다예요. 없다. 익스텐스 해가지고 상속하고 있으면 상속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해되시죠?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new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직접 이렇게 써놓으시거나. 이해되시겠죠? 자바인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 상속은 한 개밖에 못 받아요. 클래스를.
자, 이제 저희가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점 웹장에 이제 뉴 하시고요. 뉴 하시고 뭐 클래스 한 개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드시고요. 패키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쓰는 거죠.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 데이터베이스도 입출력에 관련되니까 IO라는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IO 패키지 만드시고요. DB 패키지 입출력인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패키지를 IO까지만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저는 쓰면은 여기 IO의 아웃이 있잖아요. IO의 아웃 이라는 걸 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거 뭐였지? 아웃이? 제가 이거 만든 거 맞죠? 한번 다시 훑어봐야 되네요. 여기 IO까지는 맞죠? 여기 IO 입출력에 관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DB라고 써놨어요. DB라고 써놨고요. DB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지금 이제 DAO를 만들면 얘를 상속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입출력에 관련된 건데 입출력에 관련된 건 아닌데 IO라고 쓰기는 좀 그런데 패키지 어쨌든 그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DB에 관련 전부 다 집어넣어서 사용하시고요. 여는 보드 DAO도 쓰고 노티스 DAO도 쓰고 다 얘를 상속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총칭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뭐라 그래요? DAO라고 그러죠. DAO 아시겠죠? 그냥 DAO라고 쓰시면 돼요. DAO 만들 거예요. DAO 클래스 이름이 DAO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얘를 무조건 DAO라고 새겨놓으면 DAO 인프를 새겨놓으면 다 얘를 상속받아야 돼요. 되시겠죠? 상속받아야 돼요. 피니시 누르시고요. 눌러씁니다. 써주시고요. 여기에 요거 세 줄줄이자고 이걸 만든 거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필요한 객체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얘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복사하시고요. 이게 계속 쓰더라.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여기다 쓰시면 돼요.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두세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만들어 주세요. DAO라고.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웹장이라는 프로젝트에 만들었어요. 웹장. 선생님 웹장 없어요. 그러면은 웹장을 체크아웃해서 가져가신 다음에 디스커넥트해서 쓰세요. 어차피 개발은 처음부터 개발하는 거라서 소스를 이제 처음부터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DAO 클래스를 만들고요. 컴 밑에 앱장 밑에 IO 밑에 DB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DAO를. 되시겠죠? 예,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커밋 시켜드리겠습니다. 커밋. 별거 아니고, 이제 공통되고 자꾸 중복이 되니까 꺼내낸 거예요. 꺼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요게 필요한 객체 하는 것을 생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줄이 없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사라지게 된다. 그럼 이제 얘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려는 게 Q&A입니다. Q&A DAO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아무 패키지에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요. 클래스를 만드시는데 노티스가 아니라 Q&A를 지금 해당 Q&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A.DAO 패키지고요. 그러면은 Q&A에 DAO 인풀 IMPL 이렇게 해서 IMPL까지 쓰시는 거죠. IMPL 인프리먼트 했다. 아시겠죠? 인터페이스 만들어야 되나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상속 받으셔야 돼요. 현재 인터페이스를 안 만들었는데 나중에 상속받게 만드시면 되죠. 나중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됐으면 여기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데 여기다가 익스텐스 쓰시는 거죠. 익스텐스 쓰시고요. 그 다음에 DAO를 익스텐스 하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컴의 입장에 IO의 DB 하자. 이렇게 저장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저장하시면 이쪽에 이제 그 웹장 프로젝트에 방금 전에 만든 거 앞에 꺽쇠 표시 이렇게 열어서 이제 사용해 보시면 여기 뒤에 인풀이 있네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시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플러스 하시면 이제 컴이나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컴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상속받아서 전부 다 있는 걸로 아마 되실 거예요. 될 거다. 어쨌든 이렇게 써두시고요. 되었나요? 써주세요. 이제 익스텐스 해서 만든다. 되었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리스트를 보이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보여야 되는데 메소드를 한 개 만들어야 되죠. 퍼블릭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퍼블릭 쓰시고요. 리턴 타입 리스트. 이거 일 것 같죠? 리스트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Q&A 부여가 있어야 되네. Q&A 부여. 그 보드 부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Q&A 부여를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면서 거기에 처리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얘가 사용자가 입력되어지는 부분은 따로 더 만든다. 아시겠죠? 기본이 데이터베이스 필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려는 건 다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로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Q&A 부여를 한 개 만들어야 되는구나. 지금 만들고 가겠습니다. Q&A 뒤에다 오른쪽 말씀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클래스 합니다. 정신없죠? 막 여러 개 열어놓고 있어요. 그죠? 하다가 말고 막 저쪽에 가서 진행하고 또 저쪽에 가서 진행하고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뭘 만들어야 돼요? Q&A 부여를 만드셔야 돼요. 부여 만드시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예, 저장하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고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Q&A DAO 인풀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Q&A 부여라고 쓰시면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세요. 여기다 치세요. 임포트 됐죠? 그리고 메소드는 리스트 메소드 가로 갈았고 쓰시고 트로우즈 시킵니다. 트로우즈 익셉션 쓰시고요. 중괄 알고 중괄 닫고 이 안에 이제 서셔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컨 이꼬로 뭐 널 이렇게 한번 써서 세미콜론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럼 컨이 지금 없는데요. 컨 is not visible. visible이다. 볼 수 없다. 예, visible. 왜 그러죠? 컨이라고 썼는데 컨이 the field DAO can con DAO.con is not visible. visible이다. 왜죠? 네, 한번 볼까요? DAO. 예, 그냥 썼어요. 그냥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디폴트 접근 제한자. 디폴트 접근 제한자라는 얘기다. 되시겠죠? 디폴트 접근 제한자는 뭐예요? 디폴트 접근 제한자. 예, 같은 패키지에서만 쓸 수 있는. 근데 지금 패키지가 같아요?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저블, 볼 수 없다. 마우스가 뜨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is not visible, 볼 수 없습니다. 그 cannot be resolve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선언은 돼 있으나 여기까지 못 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결 방법이 있어요. 프로텍티드로 하거나 퍼블릭으로 바꾸시면 되죠. 또는 세터게터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세요라고 쓰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접근 제한자를 바꿔달라는 거죠. 접근 제한자. 접근 제한자를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 퍼블릭으로 그냥 바꿀게요. 퍼블릭으로 바꾸시거나 프로텍티드로 바꾸면 상속을 받으면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죠. 그 프라이빗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프로텍티드로 써도 되네요. 그죠? 이해되시죠? 퍼블릭이거나 프로텍티드. 퍼블릭으로 썼을 때는 딴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있어. 이러면은 프로텍티드로 하시면 되세요. 보안상 문제가 돼. 이러면 프로텍티드로. 아시겠죠? 퍼블릭으로 선언해라. 그러면 이쪽에 와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오류가 사라지죠. 이렇게 되는구나. 아시겠죠? 되었나요? 쓰실 때 여기 우리 그냥 같은 클래스에 쓰니까 뭐 퍼블릭이든 프로텍티드든 신경 안 쓰고 디폴트로 그냥 선언해도 그냥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 커넥션에 해당되는 걸 인식을 한다.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썼지만 인식은 필요한 객체 뭐 이러면서 쓰는데 그걸 안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DAO를 상속받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써놓겠습니다. DAO 안에 필요한 객체가 커넥션 이런 거죠. 필요한 객체에 해당되는 게 커넥션이나 아니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원트라든지 리절트 셋 이런 게 선언이 되는 거죠. 셋 객체가 선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언 안 하고 쓰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걔네들을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받아서 똑같은 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선에 상속받아 쓰시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예, 요거는 어떻게 해라? 팀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라. 아시겠죠? BL님이 만들어서 쓰겠다 하시면 이제 다른 사람이 반대하지 않은 이상 쓰셔도 돼요. 그런데 팀에서 반대하면 그 반대해서 그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여기 뒤에다 밑에다 그냥 써가지고 하시는 걸로.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이제 그 리스트를 뿌리려면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리턴 되는 타임 쓰시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거 이제 출력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시소를 위해서 바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다음에 찍고요. 클래스 이름이 여기 Q&A 인풀 클래스 이름, 그다음 메소드 이름 점 리스트 메소드 여기까지 왔어요.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찍어서 이게 나오면 지금 여기 리스트의 DAU에 리스트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호출됐구나. 이거 왜 찍어요? 찍는 이유. 네? 네, 이게 나와야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찍어요. 그럼 이걸 찍어 놓으면 이걸 봐야 돼요? 보지 않아도 돼요? 봐야 돼요. 콘솔에서 이게 나온지 안 나온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아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만 부르지 말고 본인이 출력을 했으니까 출력된 내용은 확인을 해라. 이해되시죠? 출력된 내용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뭐 필요한 객체를 선호합니다 이런 건 말고 이제 try 구조를 만들어야죠. try 캐치 불러, 그 다음에 파이널리를 만들어서 파이널을 만들었습니다. 파이널리 이런 구조는 만드셔야 되고요. 이 try 안에서 저희가 1번하고 2번을 왜 만들었냐면 결국 커넥션을 가져오기 위해서 1번 연결 1번 드라이버 확인하고요. 드라이버 확인을 하고 드라이버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하시죠. 요거는 결국 뭐냐면 컨을 가져오기 위해서 컨을 가져오기 위한 거예요. 얘가 계속 똑같은 소스를 똑같이 짭니다. 정보도 똑같이 필요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만들어 두면 좋겠다. 얘네는 중복되는 코드죠. 이게 중복되는 코드입니다. DB 연결해서 사용하는 중복되는 코드입니다. 되시겠죠? 예,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메소드를 만들어서 커넥션을 가져오는 메소드, get 커넥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두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을 확 생략해서 그냥 한 개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 저렇게 만드는지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중복되면 꺼내서 단계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복잡하면 꺼내라. 복잡하거나 중복이 되거나 하면 꺼내가지고 따로 만든다. 되시겠죠? 예, 되시겠죠? 그렇게 만드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제가 유튜브나 제 소스를 보면 다른 반들이 제 소스를 보면 미쳐요. 저 선생님은 저 반은 저걸 이해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꺼내서 분리를 시켜 놓으니까. 심지어는 한 줄로 되어 있는 메소드도 만들어요. 한 줄로 된 메소드를 만드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거를 저 정도까지 잡아도 저 정도까지라고 할 정도로 분리를 많이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받아서 저도 그렇게 짜고 있는 건데 딴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수도 있어요.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거기 가서 소스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와 사용하시는 걸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줄이라는 건 리턴을 안 해서 리턴 해가지고 메소드를 반드시 must return입니다. 그러니까 리턴 빨간 줄부터 해결할게요. 여기 왔습니다라고 찍고요. 그 다음에 리턴해야 될 데이터 결과에 해당되는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를 한 개 선언해야 돼요. 요거 타입이 무슨 타입이라고요? 요거랑 똑같은 타입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고요. 리스트니까 그냥 리스트라고 쓰시면 되겠죠. 리스트 이꼬르 선언만 하시고요. 널 세미콜론. 그 다음에 다 끝나는 시점 여기는 try catch의 끝입니다. end of try
try catch. catch의 끝이다. catch의 끝이다. finally 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소드, 리스트 메소드의 끝입니다. 리스트 메소드의 끝, end of. 끝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end of 클래스의 끝입니다. end of 요 클래스 복사해서 클래스의 복사 붙여넣기. 예, 클래스의 끝입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처리가 다 되면 메소드 끝나기 전에 리턴을 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리턴 쓰시고요. 리스트 세미콜론 쓰시면 빨간 줄이 없어지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둡니다. 네.